보편적인 우리의 자아의 작동 기제는 동일합니다. 세 가지 법칙에서 의식에 의해서 일어나죠. 근데 컨텐츠의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반응이 다 다르거든요. 80억 명 인구가 있으면 80억 개의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동 방법은 같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 내용은 이제 전생을 굳이 얘기하지 않고요. 현생에서 내가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업이 어떻게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맞는 걸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그걸 불편하게 여기고 거부해야 되지만 그걸 쾌락을 느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마조이스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때리는 사람을 세디스트라고 하는데, 그런 성향 자체는 뭐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자아의 작동 구조는 같습니다. 예, 의식에서 내가 책임진다로 하면 책임지지 않는다가 있으니까 저거 책임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못한다가 없는데 책임진다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는 책임져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호 우존성 법칙. 예, 이 사이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서로를 공유해요. 이 선은 밤낮의 중간에 회색지대처럼 이 선이 있어야지 서로를 인식할 수 있어요. 공유하는 선이 없으면 서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서로를 포함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상호 우존성의 법칙은 뭐예요? 이 칠판이 의식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비이온성, 분리가 없는 온 쪽입니다. 그런데 이 온 쪽에서 이 현상계가 나타나려고 하면, 의식이 나타나려고 하면 분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호 의존성의 법칙은 그 역할을 해요. 나타나게 하기 위한 역할. 그러면서 이걸 팽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 예, 낮과 밤 사이에 회색 지대처럼 서로를 공유하는 선이 항상 있어요. 이거는 책임진다도 아니고 책임지지 않는다도 아니에요. 아니면 또 책임진다이기도 하고 책임지지 않는다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공유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책임진다와 책임지지 않는다는 서로를 인식하고, 책임진다는 객체에 책임지지 않는다에 의존하면서 포함하면서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현상계는 낮과 밤은 동일하게 서로를 의존하면서 있거든요. 그런데 의식에서 자아가 내가 어느 하나를 동일시하면 반드시 반대쪽 세계를 의존하고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진다를 내가 동일시했어. 그러면 내 안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책임진다를 포함하게 돼요. 이렇게 상호 침투성의 법칙이 있어야지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할 수 있고, 상호 우존성의 법칙은 팽창하는 성질이 있지만, 그러면 계속 팽창해 버리면 이 의식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잡아주는 끌어당김성의 법칙이 존재해야 돼요. 이 세 가지 법칙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존재해야 하지만 비이온성에서 이온성으로 현실 세계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의식은 오 감각이 자극을 받으면, 오 감각의 표상에 아이를 딱 봤어요. 내가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 그 아이의 책임진다가 딱 뜬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주체, 책임지지 않는다는 객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책임진다 표상하거든요. 이거 똑같이 상호 의존성, 이거 선이 자체가 상호 침투성이죠. 이거 끌어당김성. 실제로 우리의 의식도, 요거는 무의식입니다. 요거는 의식이에요. 반대로 객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반대로 해서 요게 무의식으로 가고 객체가 의식으로 와요. 그래서 내가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내가 동일시할 때마다 감정이 다릅니다. 주체는 기본적인 감정이 기쁨이에요. 객체는 슬픔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더 객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1차 대극이 되고 이건 2차 대극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자아는 어느 하나만 돼요. 그렇지만 연결되어 있어요. 영향을 다 받아요. 내가 어느 하나를 동일시하더라도 이 세상 만부는 세 가지 법칙으로 서로 연결돼서 상호작용합니다. 우리의 의식도 그렇고요,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모두 세 가지 법칙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현상계에 있는 표면도 외부와 내부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현재 외부의 공기를 마시면 이 공기가 폐를 통해서 혈관으로 가요. 그럼 어디가 내부고 어디가 외부예요? 우리의 피부 경계선도 마찬가지죠. 계속 깎아내도 한쪽은 반드시 외부에 있고 한쪽은 반드시 내부에 있어요. 모든 거는 세 가지 법칙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다
다 같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칠판도 나도 여러분도 지금 떨어져 있지만 공기로 연결되어 있고 이 공기 안에도 밀입자가 전부 다 세 가지 법칙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한한 현상계 시공간에 무한성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하지만 무한해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우주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는 동시에 하질 못합니다. 이 동시에 한다고 하면 뭐예요? 예, 그걸 조현병이라고 하고 빙이 됐다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하나만 동일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일시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책임진다에는 주체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객체는 슬픔을 느끼고 2차 대극에서는 기쁨을 느낍니다.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그래요. 책임지지 않을 때 슬퍼,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안 지는 게 기뻐. 이렇게 느낀 적 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좋은 일 당하면 안 좋은 일 당해서 슬프겠네. 그렇지만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기뻐. 꼴 보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양가 감정이에요. 감정은 단일성이에요. 슬픔도 단일성, 기쁨도 단일성.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양가 감정이 생긴 이유는 감정이 단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대립적으로 느껴지느냐? 하나만 동일시해서 느끼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슬픔이 있어서 감정이 기쁨을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책임감을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는 거지. 슬픔에 대립돼서 느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중요한 거는 자아는 책임진다와 책임지지 않는다는 대립적 관계입니다. 단일한 특성이 아니에요. 하나를 동일시해서 내가 동일시했기 때문에 반대쪽 객체는 대립적인 관계로 바뀌어요. 생각은 대립적인 관계로 바뀐다. 감정은 단일한 특성으로만 있다.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감정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일한 특성의 감정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느끼는 것 자체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 감정이, 이 기쁜 감정이 있고 이게 슬픈 감정이 있으니까 기쁜 감정과 슬픈 감정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여기 동일시되게 사라질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감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정은 단일한 특성이에요. 그런데 생각은 대립적인 특성이니까 합일이 돼요. 자기 탐구를 통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원인을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생각에 의해서 표상해서 만들어서 한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합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은 낮과 밤은 대립적일까요? 단일적인가요? 단일적이에요. 동일시가 없기 때문에 세 가지 법칙이 낮과 밤을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아는 하나를 동일시하는 순간 반대쪽 세계는 적대적인 대립적인 관계로 바뀌면서 정반대의 상황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객체를 포함해서 인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삶이 항상 책임지지 않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왜 그러냐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권위주의가 생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책임 안 지는 사람들을 질타해요. 나는 책임지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책임감이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자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저렇게 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뭘 해야 돼 이거 왜 하나요? 아이가 자립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아이를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책임지니까 나는 성실하고 그걸 제가 부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책임지지 않는다가 있는 상태에서 책임지는 권위주의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위주의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들이 가장 책임 안 져요. 책임을 안 진다고. 야,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 사람 있잖아요. 안타깝죠. 제일 책임 안 지는 사람이에요. 제일 무슨 일 있으면 도망가 버려요. 위기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그런데 부모가 책임감이 있어야 돼. 성실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가 그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느끼느냐? 엄마는 책임감이 없는데 나한테 강요하는 권위의식으로 느껴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거부를 해요. 그러면 나는 책임감 있고 아이한테 얘기해서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정반대로 자기만의 세상을 봐요. 책임지지 않는 방향으로 가요. 그럼 이건 개인주의로 갑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해요. 부모가 책임 있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아이는. 의식에서는 부모는 자기 편하려고 "공부 잘해라. 이 청소 잘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자기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이 책임 안 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를 아이는 의식적으로 하지 않지만은 벌써 얘기 오는 순간 똑같은 자아의 작동 기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식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 부모는 책임감 없는 부모야 이렇게 인식해 버리고 거부해 버린다니까. 그러면 개인주의로 가요.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세계로 가 버린다고. 권위주의는 이제 극단적으로 하면 집단주의로 가죠. 개인주의는 극단으로 가면 이기주의로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아이가 나는 올바르게 양육하고 올바르게 도와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왜 아이가 거부하고 반항하고 했을 때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는. 아이가 안 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기 탐구를 하잖아요. 자신의 의식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아이한테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 짐을 부담스럽다 이거야. 그러니까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아이에 대놓고 뭐 "청소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아이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의식에서 지금 이 구조 때문에 권위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책임감 없는 내가 아이한테 권위주의로 '나는 이렇게 성실하고 나는 다 잘하고 있어.' 하는 그걸로 인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는 순간 아이의 잘못이 없고 '내가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었구나.'를 아는 순간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아이한테 권유형으로 말해요. 요청형으로 말해요.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아이는 그때는 책임감 있는 부모로 인식해요. 그럴 때 요청을 하고 협력을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도 하고 아이도 평온해요. 그러니까 자아는 책임진다라고 동일시돼도 권위주의로 가 버리고 책임지지 않는다로 가더라도 개인주의로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갈 가도 마지막에는 허무하고 인생의 의미를 못 찾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뭘 위해 살았지?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뭘 했지?' 시간만 흘러가 버린 것 같고 뭐 해 놓은 건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아는 어떤 거를 해도 사실은 정반대의 현실을 만들어요. 예. 이게 자아의 법칙이죠.